아파트 생기기 전에는 이 골목시장에 막 사람 메아져서 못 생겼지. 옛날에는 이 조그만하게 요만큼씩 해갖고도 구멍가게 가갖고 소매를 팔았잖아. 근데 그 마트가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트 뭐 다양하게 지원 사업이 많아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더 좋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되는 가게는 매출액도 그만큼 높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오늘도 장사 성공의 비법이 따끈따끈하게 준비됐는데요. 그럼 바로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줄줄 꿰고 있는 분이죠.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사님 강의를 듣고 시장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시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청계천에 있는 광장시장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먹을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빈대떡도 유명하고요. 마약김밥이나 육회도 유명한데, 사실은 광장시장은 먹을거리의 시장이 아니고요. 호목시장으로 시작한 190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호목시장이라면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복과 양복을 파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복과 양복을 파는 것 이전에 그 원단을 파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이 원단을 파는 시장이었다니 정말 새로운 정보네요. 네. 아니, 어떻게 강사님은 바로 운만 띄워도 바로 탁탁탁 나오시네요. 네, 저도 사실 신기할 때가 많은데요. 네, 전통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네. 아마도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 정보를 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입니다. 오늘은 매출 감소의 숨은 주범을 한번 찾으러 가보실 텐데요. 매출 감소의 원인은 사실은 한 가지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매출이 감소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매출 감소의 원인을 찾으신 분들은 매출이 쑥쑥 올라가겠죠. 오늘 그 매출 감소의 진단법을 제가 5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그 5가지만 해결하신다면 매출이 다시 쭉쭉쭉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온라인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와야 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통시장에서 특화된 상품을 팔지 않는다면 인터넷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시장의 상품들이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매출 감소의 원인, 5가지 진단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진단법은 우리 상점이 과연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점이 다른 상점과 비교해서 가장 싼가,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신토불이다. 아니면 다른 상점에는 없는 뭔가 특별한 상품을 팔고 있다와 같이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존 상인분들은 지난 10수년간 같은 상품을 취급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상품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나라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찾아뵙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우리 상점에도 뭔가 차별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우리 상점은 어떤 점이 차별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고 싶은데요. 대구 서문시장에는 30년 동안 견과류만 취급해 오신 장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무려 20년 전에 자신이 팔고 있는 견과류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의 상표를 대중들에게 알려오신 분입니다. 이 상점 같은 경우는 현재 대를 이었는데요. 이 대를 이으신 따님이 요즘에 소량 포장으로 견과류를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하루 견과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전국 어느 시장에 가셔도 견과류를 파는 집들은 많은데 소량 포장으로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는 상점은 이곳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소비자들은 이 작은 변화에 반응을 하고 우리 상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견과류를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채소나 과일, 생선을 팔고 계시다면 그 상품들을 소량 포장해서 판매하시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하지 못하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골 손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단골 손님입니다. 우리 집에 몇 명의 단골 손님이 있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의 연령이 어느 층에 분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고 어떤 상품을 가장 앞에 진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많아지실 거예요. 그 단골 손님들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다음번에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손님이 첫 번째 손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찾아왔던 손님이 두 번째에도 찾아오고 세 번째에도 찾아오고 세 번째 찾아와서는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가족을 데리고 와서 다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청송에 있는 전통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그곳은 사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인 중에 한 분이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단골 손님들에게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판매를 하시냐면 사과를 판매하실 때 오늘 정말 좋은 청송 사과가 100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단골 손님 100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맛있는 사과가 들어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단골 손님 100분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사과를 사시면 정말 꿀사과를 드실 수 있어요. 라고 멘트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100분 중에서 약 20분 정도가 답장을 보내신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들이 답장을 보내시면 언제 찾아오셔도 그 사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미리 떼놓고요. 나머지 80박스만 시장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 입장에서는 이 상점이 나를 대우해주고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단골 손님이 다시 한번 시장에 찾는 기회가 되고요. 또 상인 입장에서는 재고가 남지 않고 자신이 팔 물건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80박스만 팔면 되는 아주 선순환적인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저는 단골 손님이라는 단어를 뽑고 있고요. 단골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상점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상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홍보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단골 손님이 많아. 단골 손님이 약 300명 정도 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단골 손님이 300분이신 분들도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창업한 청년 상인들과 또 신규로 들어온 기존 상인분들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단순히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저렴하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또 소량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품은 이래서 좋습니다. 우리 상품은 이래서 저렴합니다. 그 앞에 저렴한 이유를 찾으셔서 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량 포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땡땡이 제일 저렴하다. 예를 들면 채소를 파시는데요. 우리 집은 고수가 제일 저렴하다. 고수나물은 우리 시장에선 잘 취급하지 않는 상품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가리봉 시장 같은 경우는 인구 구성 중에 절반 이상이 한족과 조선족, 그러니까 외국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향신료를 이용하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홍보를 할 때도 내 시장에 있는 찾아오는 상인들을 비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장을 찾아오는 지역 상권에 대한 공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국 분들과 조선족, 한족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셔서 홍보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또 서울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어서 사실은 과일이 저렴하고 생선이 저렴하고 채소가 저렴하고 저렴한데 여기 앞에 1인 가구라는 아주 재밌는 문구를 붙이셨어요. 다른 시장에서는 1인 가구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계시는데 서울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소비하기 편리한 소량 제품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셔서 1인 가구에게 편리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전통시장의 상점들과 시장 그리고 상인분들이 충분히 홍보하실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또 홍보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홍보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장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상품을 고객이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품을 고객이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이 뭘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소비자들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형마트를 통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유통 단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소비 행동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전통시장에 굳이 오지 않아도 신발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전통시장에 굳이 오지 않아도 채소와 과일, 이제 방앗간에서 파는 참기름과 같은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점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상점에 와야지만 살 수 있는 상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설문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가 정말 많이 널려 있는데 우리 상점에서는 유독 당근이 팔린다면 왜 우리 집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은 이 당근을 사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우리 상점이 가장 잘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점에서 팔고 있는 넘버 1, 2, 3 상품을 꼭 선정하셔서요. 그 상품 앞에 이 상품이 우리 상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하나 붙이시고요. 또 이 상품이 우리 상점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이 상품은 우리 상점에서 세 번째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붙이시면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지역 주민이 찾아와서 또 관광객이 찾아와서 아, 이 상점은 당근이 가장 좋은 상점이구나. 아, 이 상점은 고등어가 가장 좋은 상점이구나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상품이 정말 잘 팔릴 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모델로 해서 다른 상품들을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단계가 중요하고 다음 단계부터는 아, 이 상점은 당근이 정말 맛있어. 그러면 시금치도 정말 맛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상품을 파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점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상점의 회전율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음식점에만, 요리를 파는 음식점에만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채소 가게에서도, 그리고 생선 가게에서도, 방앗간에서도, 떡집에서도 꼭 회전율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내가 가져온 이 생선 상자 한 박스가 얼마 동안에 팔릴 수 있는지, 다 팔릴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감자 한 박스가 다 팔리는 시점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점은 감자 한 박스가 팔리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상점은 고등어 한 상자가 팔리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전율을 파악하시면 어떤 점이 좋냐면 아, 우리 상점에 찾아오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상점은 어떤 상품을 홍보해야지 고객들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단골 손님들은 아, 이 상품을 정말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이 회전율을 보고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상인분들이 상품이 팔리면 그 상품이 팔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지 사실은 이 상품이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상품을 팔기 위해서 바쁘지 이 상품이 어느 시간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사람에게, 어느 손님에게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율을 파악하시면 상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고 정말 무더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분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영향으로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팔고 계시는 상품 하나하나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상인의 전문성을 담는다면 매출이 쑥쑥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 여기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일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장 보러 온 주부들이 꼭 사가는 이 시장에 명물이 있다는데요. 사장님, 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잘 팔리죠? 네, 우리 명일시장에 제일 유명한 코다리 강정이에요. 일반적인 코다리 강정과는 확연히 다른 비주얼. 모양이 많이 다른데요? 살을 다 발라내고 순살, 이렇게 치킨처럼 뼈 없이 다 발라낸 거예요. 그래서 한 입 크기가 되니까 더 고객님들이 선호하시죠. 사장님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했다는 이 시장의 인기 상품 코다리 강정. 군침이 도는데요. 제작진이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때요? 근데 코다리 같지 않고 코다리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부드럽고 네. 소스도 되게 단데요 이게 네, 담백하고. 진짜 알겠어. 짱이죠? 아파트 단지 옆에 있어 창거리 사기도 좋은 명일시장.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엔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주위에 인구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손님들이 주위에 마트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로 많이 갔다고 봐야죠.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상인들은 점포마다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시장은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사업가 5명이 운영하는 청춘마켓인데요. 많이 드시오. 예, 감사합니다. 청주마켓에 거기에 지금 하고 계신 청년들은 구청이나 시에서 음선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음식이나 뭐나 좀 특이하게 특색 있게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제품이 많지 않아 활기를 잃었던 시장. 그러나 지금은 청춘마켓 청년 사업가들 덕분에 시장 방문객이 3배나 늘었다는데요. 분위기도 살고 사람도 이렇게 더 고객도 많고 분위기는 좋아요. 여기 생기는 거. 방치돼 있던 시장 한쪽 통로에 자리 잡은 청년 사업가들. 이들의 부단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을 찾는 젊은 고객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달 한 달 단연 쌓아가는 느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과 거리가 멀었던 젊은 고객들. 그러나 그들 취향에 맞는 상점이 들어서면서 시장의 전체 고객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명의시장 상인 여러분, 앞으로 대박 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의를 듣고 나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원인이 참 다양한데요. 네. 매출이 감소하면 좀 물건값을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모든 상품들이 저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상점에서 대표 상품이라는 걸 하나 선정하셔서요. 그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어느 상점보다, 어느 시장보다, 어느 백화점보다, 어느 대형마트보다 가장 저렴하게 파시고 나머지 상품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상품들을 판매를 하신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대로 대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까 강의에서 또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좋은 홍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한정판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 상점에서 오늘 7시부터 마감하는 7시까지 딱 77개의 오이만 판다 라는 것처럼 한 가지 법칙을 만드셔서 한정판으로 왠지 소비자가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 집에서 지금 사야지 이 오이를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판매 기술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 상점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회전율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회전율, 또 수익도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 회전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신선한 식품을, 신선한 상품을, 그리고 다른 상점엔 없는 독특한 상품을 파셔야 된다라는 법칙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파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또 오늘은 어떤 장사의 비밀을 가져오셨나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 감소하는 매장에는 땡땡이 없다. 네. 매출이 감소하는 매장에는 손님이 없다? 이게 아닐까요? 없다. 네, 정확한 답인 것 같은데요. 저 너무 손님은- 사실적이었죠? 네, 손님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다른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맞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이 없다? 뭐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요. 영혼이 없다. 혼이 없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네. 관계로 한번 뜯어보실까요? 매출이 감소하는 매장에는 주인이 없다. 네. 아까 손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반대의 주인이 없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왠가요? 주인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이 상점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전통시장 해설사를 하는 것처럼 이 상품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감소하는 매장에는 보통 주인분들이 안 계시고 다른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주인이 없고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려면 시장의 상점에 그리고 상품을 파는 그 바로 앞에 상인이 그리고 주인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팁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주인이 있어야 매출도 증가한다는 내용이었군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비밀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땡땡을 조심하자. 불청객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에는 파리를 쫓기 위해서 사실은 나비 모양의 재밌는 네. 모양의 나비 쫓는 기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파리는 아니고요. 네. 뭘까요? 그러면 뭐 도둑 아니면은 제일 싫어하는 뭐 외상 이런 게 아닐까요? 근접하신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방심병? 네. 방심병이 뭐죠? 많은 상인분들이 사실은 우리 집에는 단골 손님이 많아 아니면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방심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집도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상인분들도 우리 상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장사가 잘 되면 방심을 하시거든요. 이 방심을 하면 요즘의 소비자들은 소비 행동 패턴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시장에 있을 때 그리고 상점에 있을 때 나의 집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 방심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늘 고민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하지만 장사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초심을 잃기 마련인데 네. 강사님께서는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한 가지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내 상품을 만나는 손님은 최고의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문장인데요. 네. 네, 손님이 제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상품이 최고가 아니면 저는 그 손님이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인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심병을 멀리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습 참 보기 좋으신데요. 오늘도 참 알짜배기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해설사 이준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매출 감소 진단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장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나 깨나 방심병 조심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가게 매출을 쭉쭉 올리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돈 많이 버세요.